SBS 스포츠가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내 멋대로 야구 톱10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소련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를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리고 센스까지 겸비한 남자 이순철의 소련. 이제는 SBS 스포츠에 성대를 바칠 모든 준비가 됐다. 이동현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너 이름 말 그대로 내 멋대로 야구 톱10입니다. 오늘 이순철 해설위원과 이동현 해설위원이 정말 해설위원 마음대로 결정한 롯데자이언츠의 20세기 베스트 라인업과 21세기 롯데자이언츠의 올스타 팀을 좀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순철 해설위원은 20세기 롯데자이언츠의 올스타 멤버를 꾸려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기준점을 좀 어디에 두셨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프로가 제 멋대로잖아요. 네. 제 마음대로 뽑는다는 건데 저는 20세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올드 팬들이 조금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들 위주로 예. 롯데 자이언츠에서의 활약을 했던 선수들 위주로 또 성적을 냈던 선수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세기 롯데자이언츠 올스타 팀을 꾸린 이동현 해설위원인데 역시 선발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발 기준을 둔 이유가 네. WBC에서 그리고 국제대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또 그런 투수를 저는 골랐는데요. 예. 아무래도 롯데자이언츠가 오래간만에 가을 야구 진출했을 때에 가장 팀에서 에이스 몫을 했던 그 투수를 저는 오늘 지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투수인지 벌써부터 어떤 투수인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멤버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20세기 이순철 위원이 선발한 롯데자이언츠의 베스트 멤버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 멋대로 야구 톱10 이순철의 선택 20세기 롯데자이언츠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부산 갈매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외야수 부문 좌익수 유두열, 중견수 전준호, 우익수 김은국. 내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수 김용희, 유격수 김민재, 2루수 박정태, 1루수는 김민호. 그리고 포수 한문현, 지명타자는 마혜영. 마운드는 역시 롯데 상징, 대한민국 투수의 상징 최동원 선수입니다. 그냥 이 부산 갈매기 노래 들으면서 이 멤버만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바로바로 흡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동현의 선택 21세기 자이언츠의 베스트 멤버, 이번엔 부산 바캉스를 함께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야수 쪽엔 좌익수 김주찬, 중견수 손아섭, 우익수 가르시아. 내야수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수엔 황재균, 유격수 박기혁, 2루수 조성환, 1루수는 이대호. 포수 부문에는 단연 강민호, 지명타자 검은갈매기 호세, 그리고 마운드는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손민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몇몇만 보고 나니까 글쎄요, 이순철 위원 보시기에 20세기 팀에 비해서 21세기 롯데자이언츠의 경쟁력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라인업을 보고 네. 롯데 팬들께서도 기억이 나신 분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선정했던 라인업 중에서는 롯데자이언츠가 우승을 한 그런 멤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21세기 팀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4년 그 우승 멤버들의 면면을 볼 수 있는 20세기 팀이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순철 위원 입장에선 21세기 롯데자이언츠보다 20세기의 롯데자이언츠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싸움 붙여요 지금?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네.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을 때에 굉장히 짜임새 있는 타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고 또 호세 선수가 2000년 초반에 또 굉장히 또 많은 홈런과 중심 타선에서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짜임새 있는 타순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수비진들의 이 탄탄한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같은 또 라인업을 또 했는데요. 지금 그래도 이순철 위원님께서 지금 두신 라인업을 봤을 때에 충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라인업도 영향력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상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동현 위원이 선정한 선수들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직접 마운드에 올라가서 그 타자들하고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약간 가상에 치우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20세기 라인업을 보면 이순철 위원께서 직접 상대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근데 제가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타자이기 때문에 우리 투수들하고 상대하는 것만 그냥 감으로 느끼고 있어서 훨씬 더 이동현 위원이 현실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외야는 외야 따로, 내야는 내야 따로 지금부터 양 팀 한번 멤버들을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야수 부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지는 않죠. 지금 유두열, 전준호, 김은국이 나와 있는데요. 예. 유두열 타자는 코리안 시리즈를 안겨주는 홈런을 때려내면서 결국은 MVP가 됐어요. 그렇죠. 김은국 선수는 투수로 들어왔습니다만 타자로 전향하면서 성공한 케이스고, 전준호 타자는 역시 도루왕을 많이 차지할 정도로 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정교한 타격을 보여줬던 타자입니다. 전준호. 그래서 3명의 선수를 레전드로 뽑았어요. 그렇군요. 게다가 뭐 김국 선수 같은 경우는 원클럽맨이기도 했고, 전준호 선수는 뭐 도루하면 전준호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 리그에 있어서 도루에 있어서만큼은 대명사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도루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준호 선수에게는 거의 뭐 밑바닥도 못 쫓아가는 거죠. 그 가운데 또 겸양의 말씀도 잊지 않고 있는 우리 이순철 해설위원인데, 그렇다면 이동현의 선택, 외야수 쪽의 구성은 어떨지 지금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주찬, 손아섭, 가르시아예요. 제 개인적으로 좌익수를 김주찬 선수를 둔 이유는 네. 굉장히 이 출루 목적이 높은 타자이고 또 1번 타자로서도 충분히 도루나 또 안타 생산 능력이나 충분히 상위 타선까지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사실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익수의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제 멋대로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손아섭 선수가 좀 넓은 수비 폭을 자랑한다라고 가정하에 손아섭 선수를 저는 중견수로 놨고요. 그리고 가르시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는 우익수이고 또 예. 강한 또 어깨를 보유하고 있지만 수비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또 화려한 플레이를 외야에서도 많이 해줬었고 중심 타선으로서도 충분히 장타 생산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외야 선수를 잘 꾸렸습니다. 그렇군요. 좌익수 쪽에 유두열과 김주찬 선수를 비교했을 때 이순철 위원, 좀 수비력은 차치하고 예. 공격력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우선 기동력에서 김주찬 선수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장타력에서는 유디열 타자가 못지 않다는 거죠. 그 예.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동현 의원이 외야수 21세기 레전드를 뽑았는데 저기에 애국인 타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애국인 타자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순수 국내파로만 이 선수단을 꾸린 우리 이순철 뭐 지금 팀으로 보면은 거의 뭐 단장인데, 글쎄요, 외야 쪽을 비교해보니까 좀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 내야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의 선택, 내야수 라인업입니다. 예, 김용이 뭐 과거에 그 키다리 아저씨 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파워 있는 삼루수의 어떤 대형 선수였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는 확실한 그 수비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풀어갔던 선수이고, 예. 박정태 하면 정말 독특한 타격 폼으로 악바리 근성을 보여주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어느 정도 그 내야수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고, 그렇죠. 김민호 하면 부산 자갈치 이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럼요. 굉장히 팬들에게 어필을 많이 했던 선수고, 김민호 타자도 굉장히 독특한 타격 폼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입니다. 중장거리 타자를 보여주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그 20세기의 인류를 맡았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순철 위원의 선택 내야 쪽의 라인업을 보니까 정말 빈지알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제가 사실 꼬마 때 이순철 선수를 제외하고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일루 자리에 있는 김민호 선수거든요. 그래요? 뭘 좋아했죠? 저는 그 타격 스타일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잘생기기라도 했는데 김민호 타자는 잘 못생겼는데. 여기에서 은근히 또 깨알 이순철 위원 본인 자랑이에요. 제가 김민호 타자하고 친한데 예. 저 1년 선배인데 네네. 이 방송 보고 나면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겠는데요. 자기도 잘생겼다고. 알겠습니다. 이동현 의원, 만약에 이런 내야진들을 뒤에 뒀다, 투수 입장에서 네. 뭐 이건 엄청난 백 아닌가요? 든든하지 않나요? 물론 굉장히 든든하고 안전하게 투구를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보실 저희 라인업을 또 보시면 좀 아마 더 뭔가 이렇게 짜임새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동현이 밑자락을 까는 걸 보니까 별거일 것 같은데. 네, 이동현 위원의 선택, 내야수 라인업, 과연 이순철 위원의 선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는 삼루수를 황재균 선수를 지목을 했는데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박현승 선수가 원래 삼루 베이스를 맡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황재균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이 작은 롯데 부산 야구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장타력을 가졌던 타자가 있었기 때문에 삼루수에 놔뒀고요. 박기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재 선수처럼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박기혁 선수를 저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전승적인 지주잖아요. 맞습니다. 선수들을 다 리드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선수들이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성환
선수를 뽑았고 뭐 1루 베이스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예. 조선의 4번 타자이고 또 롯데의 4번 타자. 그렇죠. 네, 뭐 전혀 이거는 라인업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전혀 밀리지 않고 뭐 타격적에서도 충분히 장타력이나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말씀드렸죠. 네. 이대호 선수를 빼고는 공격력에서 20세기 선수들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럴 줄 알았어요. MC 입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좀 느꼈을 때 김용희, 김민재, 박정태, 김민호 이 라인업과 예. 황재균, 박기혁, 조성환, 이대호. 아, 뭐 이순철이 형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동현이요. 사실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 쪽을 봤을 때는 약간 좀 20세기 팀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물론 개개인의 장점을 따졌을 때에는 장타력을 갖추고 있는 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지금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박정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악바리 근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투수가 상대했을 때도 제가 신인 때 상대해봤었는데 굉장히 타석에서 계시면 무섭더라고요. 아. 무섭고 상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 사실 지금 저희 라인업을 봤을 때에도 황재균 선수가 장타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타자이고요. 네네. 박기혁 선수도 이 부산 롯데 야구장에서는 홈런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펀치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조성환 선수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뭐 작전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주루 능력이나 이런 뭐 타자가 진루했을 때에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플레이들이 성실하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여기에 또 조선의 4번 타자, 롯데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한 방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 쪽에 쳐지지 않는 라인업.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히 내야수는 뭐 투수 빼고 내야수는 21세기 팀이 20세기를 이렇게 비교 우위를 하지 않으면서 월등하게 앞서가야 롯데의 현 전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그렇죠. 되는데 21세기가 벌써 20세기하고 이동현 의원이 이렇게 막 성적을 이렇게 견주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역시 20세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방점을 찍을 포지션이 이제 포수와 지명타자, 투수 딱 세 포지션 남아 있는데 바로 이순철 위원의 선택 포수와 지명타자 쪽부터 훑어보겠습니다. 한문현, 예. 마형입니다. 한문현이라는 포수를 기억을 못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장은 지금 기아의 한수택 선수처럼 조금 작지만 요즘 야구에는 프레이밍이 역대 지금까지 이 한문현 포수만큼 잘하는 포수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이드 훅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적은 신장임에도 불구하고 포수를 맡으면서 레전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형 하면 물론 롯데에서 활약을 하다가 삼성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삼성에서 인상 깊은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만 롯데에서는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장거리포를 가지고 있는 대형 선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프레이밍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 이순철 위원이 상대할 때 가장 까다로운 상대방 포수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동원이라는 걸출한 투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이 인사이드 웍이 좋은 또 프레이밍이 좋은 한문현 포수가 앉아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타자들이 삼진을 안 당하는 타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문현 포수가.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이동현 위원의 선택 포수 쪽과 지명타자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롯데의 포수 자리는 21세기에는 강민호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성적을 또 보였었고요. 여기는 여지가 없죠. 그럼요. 그리고 또 강민호 선수가 굉장히 또 강한 어깨를 보유하면서 지금 20세기에 계신 이런 선배님들의 플레이에서도 뭐 도루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충분히 강민호 선수의 어깨면은 이런 주루 플레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지명타자를 호세 선수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산 팬분들께서는 가장 그리워하는 용병이고 외국인 타자이기 때문에 또 장타력을 갖추고 있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롯데 팬분들을 위해서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라인업이었습니다. 사실 벌써 2대 0이 됐어요. 여기서도요? 그렇죠. 아까 가르샤 선수 선정이 됐죠. 벌써 호세 선수 선정이 됐죠. 벌써 외국인 타자가 둘 끼어 있었으니까 2대 0이 된 거죠. 이거죠. 아니 저는 조금 전에 이 장만 그 사진으로 나갔던 호세 선수의 유니폼보다 사실 예전에 그 회색에 검정색 폰트로 자이언츠 그 유니폼을 입은 호세 선수의 그 어떤 위압감?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저도 상대를 현역 시절에 해봤었는데 굉장히 이 큰 신장에서 이 배트 길이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외국인 타자의 다부진 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192cm지만 호세 선수는 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큰 몸집으로 타석에 섰을 때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타이론 우즈라는 정말 이 걸출한 우한 타자가 있었잖아요. 예. 반대로 좌타자에는 정말 이 호세 선수가 네, 정확히 투수가 얘기하기에는 정말 무서운 타자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현대야구에서도 지금 저희가 마치 게임 라인업을 가상으로 구현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보고는 있는 건데 센터라인에 대한 강조를 빼놓을 수가 없겠고 네. 한문현 포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신 이순철 위원과 21세기 롯데자이언츠 포수에서는 강민호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동현 위원인데 한문현과 강민호가 대결한다면 어떨까요? 강민호 포수는 공격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포수라는 자리는 물론 공격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인사이드과 경기 운영 조율, 투수를 리드해 가는 거 이게 더 앞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문현 포수에게 더 한 표를 더 던지고 싶은데요. 이것도 강민호 포수가 또 오면 현역에 있기 때문에 또 삼성 방송 가면 한마디 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반대 입장으로 네. 강민호 선수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저는 외국인 타자를 2명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점 승부에서는 사실 한 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강민호 선수가 그렇다고 뭐 이런 수비나 이런 부분들에 서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뭐 물론 브로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긴 했지만 송구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코스에다가 2루 베이스에 정확하게 안착을 시켜서 아웃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두 해설위원의 선택 마지막 포지션 바로 마운드 투수입니다. 이게 뭐 평가할 수 없는 선수. 그럼요. 최동원.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강한 임팩트를 한번 남기고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때부터 최동원 하면 모를 국가가 없을 정도, 선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국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추어 때 쿠바 저희들 때 또 우리 세대들하고 쿠바 경기를 하면 예. 보통 19대 2, 20대 2 뭐 이 정도 스코어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동원 투수를 보면 쿠바 선수들이 저희들이 나중에 대표 선수가 돼서 가서 보면 예. 그 선수들이 초이를 찾을 정도로 대단한 위력과 대단한 구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사실은 코리안 시리즈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시키면서 코리안 시리즈 4승을 하면서 너무 무리해서 일찍 좀 선수생활을 간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예. 너무 세상을 일찍 등진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순철 의원 말씀 맞다나 정말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야구의 최강은 넘볼 수 없는 넘사벽 바로 쿠바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쿠바 대표팀 선수들이 초이 고 최동원 선수에 대한 얘기를 당시에 했을 정도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최동원 투수를 만나면 물론 저는 들어가면 네 타석을 다 들어가면 3개 정도는 기본으로 잠실어 당하는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그 해태 타이거즈 라인업에 들어있던 선수들이 삼진을 안 당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큼 빠른 볼과 그때 당시에는 빠른 볼과 낙차가 큰 드롭성의 커브 그러니까 12시 방향에서 6시로 떨어지는 큰 커브를 가지고 있었고 슬라이더 뭐 싱커 못 던지는 것이 없었는데 거기에 제구력까지 갖추고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하기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굉장히 쑥스러운 투수입니다. 그렇군요. 완벽에 가까운 투수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필적할 대항마 이동현 위원의 선택 롯데 21세기 마운드는 누가 책임질까요? 저는 손민환 선수를 뽑았습니다. 예, 손민환 선수는 아까 전에 이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제대회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 살짝 거들면 2006년도 또 1회 WBC 대회에서 또 미국전에 네. 알렉스 로드리게스를 삼진을 만들면서 맞습니다. 또 그날 승리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국가 대항전에 대해서 미국과의 상대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위축돼서 플레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선발 투수로 나온 이 손민환 선수가 나가서 굉장히 좋은 체인지업과 안정된 제구력을 보여주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WBC 대회에서 승리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세기에 있는 타자들을 상대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주로 던지지 않았던 체인지업 그리고 또 느린 변화구와 150대의 직구로 던졌던 투수로서는 롯데가 봤을 때 손민환 선수가 선발을 나왔을 때에 20세기에 있는 타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3대0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선민환 투수도 참 좋은 투수였지만 예. 결국은 선민환 투수는 우승을 시키지 못했고 최동원 투수는 우승을 시켰다는 것이죠. 거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해설위원의 예상평이 좀 필요한 것이 네. 지금 이순철의 선택, 이동현의 선택 이 라인업으로 9이닝을 다 뛰었어요. 네. 손민환 투수와
최동원 투수가 완투를 한 경기입니다. 네. 최종 스코어 몇 대 몇으로 어느 팀이 승리를 따낼까요? 저는 5대0 보겠습니다. 5대 0으로 최동원 투수의 전성기 때 볼을 21세기 선수여도 최동원 선수 전성기 때라고 한다면 제대로 공략을 하지 한 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5대 0 예. 이순철 팀의 승리로 그렇죠. 장식이 될 것이다. 최동원 투수의 완벽한 승리로 저는 보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기준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라인업에 든 선수들이 그냥 에버리지가 아니라 커리어 하이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투수가 투구를 하면 결국은 야수가 필요한 것은 그라운드 안으로 인필드 인이 돼서 들어가는 타구가 많아야 결국은 야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최동원 투수는 그게 필요 없는 투수라니까요. 이 야수가 필요 없이 혼자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5대0 저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아니 5대 0 스코어로 단 한 점도 못 내고 21세기 팀이 패한다라는 결과물을 충격적인 내용을 이순철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해야 또 이동현 의원이 또 도발을 하지 않겠어요. 자, 이동현 의원 예상 어떻습니까? 저는 2대 0으로 21세기 팀이 이긴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가는 중간에는 그라운드 자체가 예. 이 인조잔디였고 인조잔디에서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비 능력이 아무래도 21세기에는 이 선수들이 수비 능력은 충분히 더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강한 3, 4, 5번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 타자 2명과 그리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그리고 하위 타선에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민호 선수의 펀치 정도라면 예. 충분히 홈런으로서도 충분히 2점 정도는 뽑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야, 그런데 막상 그 말씀 아니 들어보니까 21세기의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외세의 힘을 입어서 지금 20세기 선수를 이기겠다는 것인지. 하지만 최동원 선수가 이 완투를 한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 2대 0을 내렸지만 네네. 불펜으로 봤을 때에도 뭐 물론 이거는 번외의 얘기긴 하지만 이 뒤로 갔을 때에도 정말 단단한 또 이 불펜을 보유한 게 롯데였어요. 예. 하지만 양쪽에 있는 투수들이 완투를 한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2대 0으로 딱 결정을 내렸어요. 아니에요. 야구는 실수를 용인하는 경기지만 수비에서는 실수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정원 투수는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서민환 투수는 아시다시피 다 맞춰 잡아서 야수들의 도움이 필요한 선수예요. 그럼 반드시 실수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 저희들 확률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러면 5대 0이 바로 나는 거죠. 하지만 저희 또 2루에 있는 이 또 태팅 조성환이 있잖아요. 이 조성환 선수가 이 내야 외야를 잘 끌어줄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조잔디 때의 이런 타구 능력, 타구 판단 능력과 지금처럼 이 천연잔디에서 그라운드에서 하는 플레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순철 그러니까 의원과 인조잔디가 훨씬 더 수비하기가 편한 거죠. 그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라운드 미스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20세기 선수들이 훨씬 더 수비를 잘한다고 봐야 되겠죠. 수비도. 예. 야, 아니, 오늘 저 지금 이 진행하면서 내 멋대로 하고 톱텐이 엄청난 텐션, 엄청난 긴장감이에요. 두 분의 소리원이 근데 이 한 프로그램 걸음도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PD가 만들었어요? 이 저희 담당 PD가 아 그래요? 아, 예. 저희들에게 이런 악역을 맡기다니. 과연 이순철 의원이 호언장담하는 2대 0이 아닌 5대 0으로 20세기 롯데자이언츠가 승리할 호언 것이다. 장담이 아니라 현실이라니까요. 야, 현실이에요. 전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선수들은 최동원 투수의 볼을 보지 않았으면 네. 말을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이동현 의원은 여기에 질세라 21세기 팀이 2대 0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활발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최종 스코어 몇 대 몇으로 20세기 롯데자이언츠가 승리할 것이다, 21세기 롯데자이언츠가 승리할 것이다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토론을 나눠주시기를, 댓글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터넷 투표하면 20세기가 완성입니다. 무조건이요. 예, 무조건 네. 완성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진짜 20세기가 질 줄 알았는데 예. 나와 보니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아요. 막상 비교해 보니까요. 자, 마지막 정말 짧고 굵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동현 의원도. 아니 뭐 제 라인업을 보시면 네. 이미 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네, 21세기의 이 선수들이 예. 20세기에 계신 이 선배님들을 사실 못 보셨잖아요. 못 네.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21세기에 있는 이 선수들의 장타력이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롯데 팬들의 팬심을 얻어서 충분히 21세기 선수들이 우세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벼운 충고를 하나 드리면 앞으로는 21세기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가 선정되지 않은 그런 라인업이 좀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아니 제가 클로징 멘트 하려고 했는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야, 정말 대단한 긴장감 오늘 엄청납니다. 네.
내 멋대로 야구 톱10 오늘은 바로 롯데 자이언츠를 만나봤습니다. 20세기 롯데 자이언츠와 21세기 롯데 자이언츠 어느 팀이 더 강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